50대 기준으로 상징되는 세대 교체론,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까지 지낸 젊은 정치 베테랑 남경필 경기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 소속 주자로는 1호신데 네. 바른정당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신 어떤 계기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른정당은 지난 탄핵 정국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정치를 하자고 출범했습니다. 바로 전날 창당을 했고요. 그 첫 행사로 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젊은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할까 고민했지만 역시 새로운 정치를 하는 그 플랫폼으로 바른정당이 돼야 되겠기에 제가 당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바른 정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에서 일성으로 낡은 올드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로 바꿔야 된다. 세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네. 참 어떤 세대 정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 올드는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낡은 정치를 얘기합니다. 뉴는 젊은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건 낡은 정치는 뭐냐? 바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정국 때 문제가 됐던 그 모습. 네. 바로 밀실에서 측근들이 자기끼리 그리고 패를 지어서 그리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낡은 정치죠. 그럼 새로운 정치는 뭐냐?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측근 실세가 없고 비선 실세가 없고 모두 공개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당을 뛰어넘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이게 새로운 정치고요. 마침 좀 젊은 정치인들이 그러한 대화와 협력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새로운 정치를 펼쳐보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사실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옛 정체를 극복하자 이런 말씀의 취지이신데 출마 선언에서 경기도의 연정 경험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과연 중앙 정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접목할 거냐 기대도 또 우려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경기도 정치는 작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한 사람이 큰 것도 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안 나눈 사람이 큰 거를 나눈다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협력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50% 지지율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도 100석밖에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네. 소수 대통령이면 앞으로 끝나고 나서 일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 잡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자기의 권한, 권력을, 인사권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사실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협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미 저희는 대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연정을 포함한 이러한 정치 협력을 저는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집권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권력을 나눌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이런 거죠. 이제 대선 과정을 하다 보면 서로 TV 토론도 하고 정책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저 정당의 저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강점. 참 좋네 하면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저희 것을 내세우고 또 다른 정당에도 또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연정을 구성하는 다수 연정에게 총리 선택권을 인준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를 그분들이 선택을 하면 저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장관직도 그렇게 배분을 해서 청와대를 거의 없애야 돼요. 비서하고 일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 다양한 의견과 정당 소속을 갖고 있는 내각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의 모습입니다. 국무위원 중심의 정치를 펼쳐보시겠다. 그렇죠. 대통령이 왜 총리하고 저 장관들 뽑아놓고는
정치는 내 무슨 비서들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비선들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 내각하고 장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 근로권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좀 개념이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네. 개념인 건가요? 지금 요즘 이제 기본소득을 네네. 국민들한테 드리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주자는 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재원도 필요하고요. 예.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죠. 그게 지속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이 어르신들 이런 특히 또 경력 단절 네, 여성들 네. 이렇게 지금 일자리에 소외계층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예. 혁신형과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보장하겠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 많은 주자들이 사실 모두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과연 국민들을 볼 때는 이렇게 해도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해도 일자리가 창출된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는 어떤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자리는요 네. 오케스트라예요.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나옵니다. 정치가 안장돼야 되고요.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안보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결과물로 일자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성과가 있습니다. 음. 경기도에서 제가 도지사가 된 이후에 2년 동안 약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이 일자리 개수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같은 기관에 만든 일자리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요. 왜 네. 이게 가능하냐? 정치, 경제, 안전 이런 문제가 다 이렇게 튼튼하면 그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과거의 성과를 통해서 미래의 성과도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경제 네. 규모도 우리 경기도가 지금 말레이시아보다 더 큽니다. 자체가요. 예, 서울보다 당연히 크고요. 이런 경기도에서 성공한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에 성공할 수 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논쟁적인 이슈를 던지시면서 주목도 받고 또 논쟁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 외교, 네. 안보 분야인데 모병제를 말씀하세요. 여러 대선 주자들도 모병제를 인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이라 얘기를 하는데 모병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그럼 제일 기본이 군인입니다. 근데 2002년부터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아서 2022년에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가는데 그때 절대 숫자가 부족해요. 그것도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 2만에서 5만 정도 보는데 군 감축을 제대로 못하면 더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군대는 유지해야겠는데 사람이 사람은 모자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은 이겁니다. 군에 입대하는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군에 입대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대선 주자는 딱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비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월수를 36개월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18개월, 12개월로 줄이자. 이거는 정말 현실과-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이고요. 36개월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15만 원씩 주면서 36개월 늘려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직업군인을 만들어야 되죠.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2023년부터는 전환을 하는데 다 모병제로 못 바꿔요. 그래서 일단은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해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군을 현대화하면서 약 한 35만 정도 수준의 군까지가 미래에 완성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모병제 부분 또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의 이제 유승민 의원과 상당히 이제 논쟁을 좀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대선 경쟁도 사실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께서 이제 논쟁을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비판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축하의 손편지를 썼고요. 쿨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모병제 논쟁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이거 누구 말이 옳으냐? 피하지 말고. 네. 지금 아웃복싱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저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정당 후보인 저희 둘은 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이런 걸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관심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젠 아웃복싱 하지 말고 인파이팅으로 한번 국민 앞에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과의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사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관심을 끌고 있는 거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반기문 전 총장의 리더십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반 총장께서 뭐 저희가 영입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결단을 하셔야죠. 정치인과 외교관의 차이점이 있어요. 정치 리더십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교관들은 그 결정된 것을 잘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아쉬운데요. 네. 반기문 총장께서 그 좋은 외교 안보의 경륜과 인적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에 잘 쓰게 하려면 빨리 정치인으로서의 결단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예. 빨리 결단을 해서 저는 꼭 아마도 좋아요. 뭐 바른정당에 오시든 독자적으로 하시든 네.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것이- 결정 안 내리면 다들 대통령감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바른정당 오셔서 경쟁을 한번 멋지게 경쟁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율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인데 네. 어떻게 이거를 좀 반등시킬 보관이 있으신지요? 지지율은 춤을 춥니다. 춤을 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것에 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토론이 벌어지고 예.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이제 비교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그동안에 쌓아온 스펙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많이 그리고 이런 거죠. 인지도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실적과 어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비교하신다면 잘 몰랐는데 알차네. 그리고 방향도 바르고 내용도 충실하네. 그리고 많이 해봤네. 이런 것들이 알려진다면 저는 지지율은 더불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상승할 것이다. 사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뭐 이제 춤을 춘다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중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질주 체제인데 네. 이걸 좀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보관은 혹시 있으신지요? 그거는 네. 국민이 이런 겁니다. 지난번 그 탄핵 이후에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잖아요. 네. 어제도 그 무슨 어떤 인터넷 뉴스하고 이 대담한 걸 봤는데요. 네. 정말로 참담하고요. 뭐 인간적으로는 참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만 우린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세로는 정말 너무나 안 어울리는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이게 지금 국민의 민심이다 보니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지가 쏠리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반기문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네라는 인식이 펼쳐지는 순간 네.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의 새롭게 본질과 철학과 불안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제 그와 연관돼서 민주당의 이제 누드와 박 대통령의 그 누드와 작품 관련 논쟁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예술의 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작품이 저는 불쾌해요. 저는 저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쾌하더라도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그냥 작가들끼리 그냥 예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면 불쾌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예. 그리고 국회로 와 버렸어요. 그것도 정치인에 의해서.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보수를 보면서 보수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보수 어떻게 할 것이며 또 19대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정치,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는 보수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보수의 먹칠을 한 거죠. 저는 보수적인 기반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사람임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보수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보수에 머무르지 않고 진보까지를 아우르겠습니다. 물론 종북 좌판 뺍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아우러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해라. 그렇지만 네거티브하지 마라. 네. 리더십과 정책 경쟁을 한 다음에 결판이 나면 그 다음엔 손을 잡아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포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말씀하신 정치 교체 또 낡은 올드를 밀어내는 세대 교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